안녕하세요. 미국이 이번 6월에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올리다가 이제 15개월 만에 금리를 동결했죠. 하지만 2023년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금리를 두 번 더 올리겠답니다. 현재 5에서 5.25%인데 이걸 5.5에서 5.75까지 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국 지금 현재 3.5인데 미국이 2023년 안에 5.75까지 올리면 2.25%의 간격이 벌어지는 거죠. 2% 이상 금리가 벌어지면 한국은요, 재앙이죠, 재앙.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지금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한국 경제 지금 침몰해 가고 있죠. 중국으로부터 이제 길들이기 이제 당하고 있는 거죠. 제2의 사드가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중국의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안 들어오고 있죠. 자기네들 리오프닝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른 쪽으로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중국이 프랑스 대통령도 부르고 프랑스에 물건 사주고 뭐 저기 여기저기 다른 나라들하고 화해 제스처를 보이고 협업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 있죠. 미국과 싸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실리적인 부분에서는 손잡고 또 의논하고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에 끼어가지고 한국이 이제 미국의 꼬붕이 돼가지고 휘둘리고 있는 거죠. 미국이 형님 노릇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같은 이가 이제 무식하게 이제 끌려다니면서 이제 한국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거죠. 경제와 정치가 분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한국은 지금 이제 많이 어려운 처지에 내몰려 있는데 뭐 이래저래 한국이 앞으로 나아지거나 괜찮아지거나 좋아질 기미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이제 우려스러운 상황인 거죠. 앞으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겪게 될 이제 험난한 상황들 어떻게 이제 감당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참 이래저래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죠. 앞으로 더 이제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죠. 역전세 난도 2023년, 2024년 많이 이제 터진다고 하는데 그로 인한 충격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미칠까요? 이래저래 이제 아비규환 지옥입니다. 세입자들은 뭐 새 아파트로 옮기는데 전세금이 3억 5억 싸다. 가만히 있겠냐고요. 옮기려고 하겠죠. 집주인들은요. 돈이 없는데 세입자한테 내줘야 되는데 못 내주면 어떻게 하나. 결국에는 은행에 빚내가지고 갚든지 아니면 세입자한테 그 떨어진 금액만큼을 이자로 환산해가지고 돌려줘야 되는데 뭐 그러다 보면 집주인대로 힘들어지고 집주인 빨리 집 팔려고 하고 안 팔리면 또 뭐 이제 계속 궁지로 몰리다가 나중에 이제 두 손 두 발 드는 상황이 오는 거죠. 두 손 두 발 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답이 없는 거죠. 이러한 상황들이 앞으로 벌어지는데 뭐 물론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있는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이 망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 이들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지내야 된다? 건금절약하고 아끼고 함부로 사람 믿지 않고 함부로 뭔가 결정 안 하는 거. 이게 이제 제일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 살아내는 거죠. 앞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험악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질 건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보다 먼저 경험했던 이제 나라를 이제 철저히 이제 지켜보고 관찰하면서 어떻게 살지를 궁리해야죠. 그게 제일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죠. 뻔한 얘기, 당연한 얘기. 뭐 이런 얘기라고 하는데 맞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아주 결정적인 아주 대단한 뭐 비법 같은 거 있습니까?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재 빼고 보통의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공부하는 시간 늘려야 되는 거고요. 공부하는 시간 늘려가지고 자기만의 공부하는 방법을 잘 이렇게 활용해서 성적을 올려야죠. 공부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건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마음을 지내야 되지? 이런저런 궁리들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가 됐건 간에 분명히 길을 찾아야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바는 다 찾아봐야죠. 금리가 저렇게 2023년 하반기에 미국 기준금리가 2번 올라간다. 한국 금리는 올라갈 기미가 안 볼 수 있지만 시중금리는 더 폭등하는 거죠. 한국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금융권들이 자기들이 먼저 살겠다고 금리 팍팍 올리는 거죠. 가상금리 매기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국에서 보통 사람들, 서민들은요, 빚 줄이려고 안간힘을 써야 되고 빚을 없애야 되고요. 첫 번째, 무조건 빚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 어떻게든 저축할 수 있는 분위기, 기조를 만들어야 된다. 세 번째 뭡니까? 건강해야 된다. 건강해야 투자 없다고 소리 잡다고 뭐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저런 여러 가지 구조, 상황들을 만들어 놔야죠. 그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더 어려워질 거다. 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충격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미 연준이 15개월 만에 금리를 동결했다. 근데 앞으로 연내 2번 더 올린다. 이런 얘기들. 금리 동결이 일시적인 조치다. 긴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높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고금리 상태를 유지할 거다. 제가 볼 때는 최소 1년간은 저 금리 높은 상태로 유지할 거다라고 봅니다. 2023년, 2022년, 2023년 이때까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는 대체로 한 2년가량의 기간 동안, 정확하게 얘기하면 19개월에서 20개월이죠. 기간 동안 금리를 올렸고요. 금리를 올리고 난 이후에 어김없이 미국의 경제 충격이 왔습니다. 1년 안에 왔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 충격을 겪고 난 다음에 다른 나라들이 또 한 2년 안에 또 대충격을 겪었습니다. 이제 일정을 이제 대략 이제 추정해 보건데 22, 23에 금리 올리고 미국이 24, 25에 어려워지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된다? 26, 27점에 이제 대혼돈, 대충격에 휩싸인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하고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삶을 어떻게 지켜낼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궁리, 고민, 많은 것들을 하면서 내 자신과 나의 가족을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살아날 것 같습니다. 절대로 지금 이제 쉬운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시장에서는 6월달에 안 올려도 7월달에 올린다.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지금 현재 7월달에 0.25% 올릴 확률이 60%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살아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